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거실에 어떤 색깔의 소파가 있나요? 침실 벽은 무슨 색인가요? 현관에 놓인 발매트는 어떤 색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예뻐 보여서 또는 유행을 따라서 또는 세일 중이어서 샀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그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색깔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장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기운입니다. 색깔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과 에너지가 여러분의 재물, 건강, 인간관계 모든 것에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을 만든다. 이 말씀 안에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색깔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성철 스님의 지혜와 수천 년의 풍수 전통이 함께 이야기하는 색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당장 집 안에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지실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먼저 왜 색깔이 기운을 가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색깔은 빛의 파장입니다.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은 우리의 눈을 통해 뇌에 전달되고 뇌는 그 파장에 반응하여 서로 다른 감정과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붉은색을 보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파란색을 보면 혈압이 낮아지며 노란색을 보면 기분이 밝아지는 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동양의 풍수지리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색깔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색깔은 오행, 호, 토, 투, 금, 진, 수, 쇠의 5가지 기운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녹색과 파란색은 목의 기운, 빨간색과 주황색은 화의 기운, 노란색과 황토색은 토의 기운, 흰색과 금색은 금의 기운, 검은색과 짙은 남색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이 집안에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재물이 쌓이고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기운끼리 서로 충돌하면 그 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이 항상 강조하신 중도, 종다의 원칙이 색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서 집 안에 있으면 재물이 새어나가는 색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색깔들을 지금 당장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물을 색깔은 지나친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풍수에서 수, 쇠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물은 재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범람하여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듯 집안에 검은색이 지나치게 많으면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나가 버립니다. 특히 거실과 현관에 검은색이 지배적인 색깔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검은색 소파, 검은색 카펫, 검은색 커튼, 검은색 가구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실은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검은색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로 사용하는 검은색은 오히려 공간에 깊이와 무게감을 줍니다. 문제는 지나침입니다. 집안 전체 색깔의 20%를 넘지 않도록 검은색의 비율을 조절하십시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되 어둠 속에 앉아있지는 말라고. 집안에 지나친 검은색은 그 어둠 속에 스스로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새어나가게 하는 색깔은 지나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영적인 색깔이고 신비로운 색깔이며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실이나 거실의 포인트 색깔로 보라색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풍수에서 보라색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색깔입니다. 보라색은 화, 허의 기운과 수, 쇠의 기운이 혼합된 색깔입니다. 이 두 기운은 서로 상극, 샹커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라색이 지배적인 공간에서는 기운이 충돌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주방에 보라색이 많으면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재물운과 관련하여 보라색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성질이 있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보라색이 가득한 공간에 있으면 기분이 몽롱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올바른 재물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보라색을 사랑하신다면 소품이나 쿠션 같은 작은 아이템으로만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하고 벽 전체나 대형 가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재물을 막는 색깔은 무채색 계열, 특히 회색의 지나친 사용입니다. 현대 인테리어에서 회색은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주어 매우 인기 있는 색깔입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 회색이 지배하는 집은 기운이 정체됩니다. 회색은 어느 오행에도 강하게 속하지 않는 중간색입니다. 기운이 약하고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런 기운이 집 안을 지배하면 재물이 들어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집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현관이 회색으로 가득하면 문제가 됩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방향성 없는 회색으로 가득하면 들어오려는 좋은 기운이 방향을 잃고 흩어져 버립니다. 회색 벽에 밝은 조명과 따뜻한 색깔의 소품을 더하여 기운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깔은 잘못된 위치의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그 자체로는 강력한 양기의 색깔이며 재물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장소에 사용된 빨간색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침실에 빨간색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불안과 흥분 상태가 지속되어 건강과 재물 모두를 해칩니다. 주방에 빨간색이 너무 많으면 화, 호의 기운이 이미 강한 주방에 불을 더 키우는 격이 되어 가정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빨간색이 많으면 재물이 화장실을 통해 빠져나가는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빨간색은 현관이나 거실의 작은 포인트로 혹은 남쪽 방향의 공간에 적절히 사용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냅니다. 빨간색은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양으로 사용해야만 그 강력한 기운을 재물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깔은 형광색과 과도하게 채도가 높은 색깔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네온 컬러, 형광 노란색, 형광 초록색, 형광 분홍색 같은 색깔들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과한 색깔들이 기운을 교란시킨다고 봅니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색깔,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극단적인 색깔은 자연의 기운 흐름과 충돌합니다. 특히 이런 색깔의 물건이 많은 집에서는 집중력 저하, 충동적 지출, 불안정한 감정 기복 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물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됩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고. 형광색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색깔은 자연스럽지 않은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 안에서 재물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이제 반대로 집안에 두면 재물이 모이고 행운이 쌓이는 색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색깔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는 색깔은 황금색과 노란색 계열입니다. 황금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재물의 색깔입니다. 풍수에서 황금색은 토, 투의 기운과 금, 진의 기운이 결합된 색깔로 대지의 풍요로움과 금속의 견고함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황금색 소품, 황금색 액자, 황금색 장식품을 거실이나 재물 코너에 배치하면 그 빛나는 색깔이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단 황금색도 지나치면 천박해 보이고 기운이 산만해집니다. 전체 인테리어에서 20% 이내로 황금색을 사용하고 포인트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밝은 노란색은 황금색보다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노란색은 목, 무의 기운에서 토, 투의 기운으로 전환되는 에너지를 가지며 성장하는 재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주방의 작은 소품, 거실의 쿠션, 현관의 조화 등의 노란색을 더해보십시오. 성철 스님은 황금에 집착하지 말되 황금의 가치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황금색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의 상징으로 집안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를 만드는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목, 무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깔로 성장, 생명, 번영을 상징합니다. 봄의 새싹처럼 녹색은 새로운 시작과 꾸준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 재물은 꾸준히 성장할 때 진정한 부가 됩니다. 집안에 녹색 식물을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의 녹색은 인위적인 녹색 소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생기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거실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건강한 식물을 두고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돌보십시오.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재물을 돌보는 행위와 에너지적으로 같은 진동을 가집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집에서 재물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성철 스님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식물이 시들어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그 생명 에너지를 스스로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죽으면 즉시 치우고 새 식물로 교체하십시오. 죽은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보다 훨씬 강한 음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세 번째 부자를 부르는 색깔은 흰색과 아이보리 계열입니다. 흰색은 금, 진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흰색은 순수함, 명확함,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하얀 종이처럼 흰색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안의 흰색이 기본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색깔들이 가진 기운들이 더욱 선명하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흰색 벽에 황금색 소품이 놓이면 그 황금색이 더 빛나게 됩니다. 흰색 바탕에 녹색 식물이 놓이면 그 녹색이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아이보리와 베이지는 흰색의 따뜻한 변형입니다. 순수한 흰색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보리와 베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더해주면서도 흰색의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합니다. 침실은 특히 아이보리나 따뜻한 베이지 계열로 꾸미는 것을 권합니다. 이 색깔들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낮 동안의 생산성과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좋은 판단력이 좋은 재물 결정을 만들고 좋은 재물 결정이 부를 쌓게 합니다. 네 번째 재물을 모으는 색깔은 파란색과 청록색 계열입니다. 파란색은 수의의 기운을 건강하게 표현한 색깔입니다. 검은색이 수의 기운이 과하게 응축된 것이라면 파란색은 그 기운이 맑고 투명하게 흐르는 상태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고 재물이 모입니다. 파란색은 지혜와 명확한 사고를 촉진합니다. 파란색이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서재나 공부방에 파란색을 사용하면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청록색 틸은 파란색과 녹색의 장점을 모두 가진 색깔입니다. 수의 지혜와 목의 에너지가 결합된 청록색은 재물의 성장과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들 사이에서 비공개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청록색 소품을 거실에 두면 좋은 가격에 빨리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청록색이 주는 신뢰와 안정의 기운이 집을 보러 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행운을 부르는 색깔은 따뜻한 베이지와 테라코타 계열입니다. 이 색깔들은 토투의 기운을 가지며 안정, 풍요, 대지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흙의 색깔, 황토의 색깔, 도자기의 색깔, 이런 자연의 색깔들이 집 안에 있으면 그 공간이 대지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대지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키우는 곳입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집에서는 씨앗처럼 작은 재물이 쌓여 큰 부로 성장합니다. 성철 스님은 산속에서 살면서 흙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테라코타 화분에 식물을 키우고 베이지색 린넨 커튼을 달고 황토색 러그를 깔아보십시오. 그 자연스러운 색깔들이 집안의 대지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기운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제 공간별로, 즉 거실, 침실, 주방, 현관, 화장실로 나누어 색깔 풍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순환하는 공간입니다. 거실의 주서 따뜻하고 밝은 계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보리, 따뜻한 흰색, 밝은 베이지가 거실의 기본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황금색, 녹색, 파란색 포인트를 더하면 완벽한 재물 기운의 거실이 완성됩니다. 거실 동남쪽에는 녹색 식물을 두어 재물 에너지의 성장을 돕고 거실 남쪽에는 빨간색이나 주황색의 소품으로 화의 기운을 더해 활기차고 사교적인 에너지를 만드십시오. 거실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것은 식물, 깨진 장식품, 낡고 더러운 소품들입니다. 이것들은 색깔과 상관없이 나쁜 기운을 발산합니다. 성철 스님은 정갈함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풍수 아이템보다 먼저입니다. 침실의 색깔 풍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생의 공간입니다. 침실에서 우리는 하루일의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 공간에 잘못된 색깔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만성 피로와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침실의 가장 좋은 색깔은 부드러운 아이보리, 따뜻한 베이지, 연한 라벤더, 보라가 아닌 아주 연한 라벤더, 그리고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입니다. 이 색깔들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며 충분한 휴식을 통해 다음날의 활력을 보장합니다. 침실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색깔은 순수한 빨간색과 강렬한 주황색입니다. 이 색깔들은 강한 자극을 주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침실에 검은색이 너무 많으면 압박감과 우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침실의 침구는 흰색이나 아이보리로 기본을 잡고 계절마다 따뜻하거나 시원한 느낌의 색깔로 교체하면 침실의 에너지를 생동감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쓰는 침실이라면 따뜻한 색깔과 차가운 색깔을 적절히 섞어서 인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의 색깔 풍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지만 풍수에서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관장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음식이 곧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곧 건강이며 건강한 몸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주방의 가장 좋은 색깔은 흰색, 밝은 노란색, 밝은 녹색입니다. 흰색과 크림색 주방은 청결함을 강조하고 위생적인 기운을 유지합니다. 밝은 노란색은 식욕을 돋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밝은 녹색 계열의 소품은 주방에 신선한 생기를 더합니다. 주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색깔은 앞서 언급한 보라색과 짙은 파란색입니다. 보라색은 주방의 기운과 충돌하고 짙은 파란색은 주방의 에너지를 식혀 음식을 만드는 기운을 약하게 합니다. 또한 주방의 기구와 도구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기름때와 먼지가 쌓인 주방은 어떤 색깔을 사용해도 기운이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관의 색깔 풍수는 특히 중요합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의 색깔이 들어오는 기운을 결정합니다. 현관의 가장 좋은 색깔은 밝고 따뜻한 색깔입니다. 따뜻한 노란색, 따뜻한 주황색, 밝은 베이지, 따뜻한 흰색이 현관에 어울립니다. 이 색깔들은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 조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밝은 조명이 있는 현관에서는 기운이 활성화되고 어둡고 침침한 현관에서는 기운이 침체됩니다. 현관에 거울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울은 빛과 기운을 증폭시켜 집 안으로 더 많은 긍정 에너지가 흘러들게 합니다. 단,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거울은 피하십시오. 들어오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바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현관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것은 깨진 거울, 낡은 신발, 죽은 식물, 그리고 어두운 색깔의 발매트입니다. 검은색 발매트는 들어오는 기운을 흡수해버립니다. 밝은색 또는 붉은색 발매트로 교체해 보십시오. 특히 붉은색 발매트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색깔 풍수도 빠질 수 없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물이 흘러나가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화장실은 본질적으로 기운의 배출구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아두어야 합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면 재물 기운이 그 구멍을 통해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좋은 색깔은 흰색, 연한 파란색, 연한 녹색입니다. 이 색깔들은 청결함을 강조하고 배출되는 기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화, 호 기운의 붉은색이 쇠 기운이 강한 화장실에서는 서로 충돌하여 집안에 강한 갈등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화장실에 검은색이 많으면 수의 기운이 과해져 재물이 물처럼 흘러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화장실은 작은 공간이지만 그 기운 관리에 소홀히 하면 재물운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디퓨저나 향초를 화장실에 두어 배출되는 기운을 향기로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색깔 풍수의 실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색깔 풍수에 대해 알고 나서 즉시 집을 뜯어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 자체가 이미 탐심탁섭신이다라고. 색깔 풍수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관의 발매트 색깔을 밝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거실에 노란색 쿠션 하나를 추가하거나 죽어가는 식물을 새 식물로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집안의 기운을 서서히 바꾸어 나갑니다. 집 안의 색깔을 바꿀 때는 반드시 집안을 먼저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색깔의 소품을 들여도 안이 어지럽고 더러우면 그 기운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청소와 정리정돈 자체가 가장 강력한 풍수행위입니다. 성철 스님이 새벽마다 도량을 직접 쓸고 닦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색깔 선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기후와 집의 방향입니다. 북향집은 햇빛이 부족하여 옮기가 강해지기 쉬우므로 따뜻한 색깔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노란색, 주황색, 따뜻한 베이지 등을 많이 사용하여 부족한 햇빛을 색깔로 보완하십시오. 남양집은 햇빛이 충분하여 양기가 강한 반면 여름에는 지나치게 덥고 화호, 기운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집에는 시원한 파란색, 청록색, 연한 녹색을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집의 방향에 따라 색깔 선택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방향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의 색온도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흰색도 북향집에서는 차갑게 보이고 남양집에서는 따뜻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색깔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과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인연 인연의 원리입니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색깔 풍수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조명과 색깔의 관계입니다. 조명의 색온도가 실내 색깔의 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 즉 2700K에서 3000K 사이의 전구색 조명은 황금색, 베이지, 노란색 계열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색온도의 조명, 즉 5000K 이상의 주광색 조명은 파란색과 녹색 계열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흰색 공간을 더욱 깨끗하게 보이게 합니다. 집 전체를 한 가지 색온도의 조명으로만 채우기보다 공간의 목적에 따라 조명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서재나 주방에는 밝은 조명으로 집중력과 위생을 높이며 침실에는 조광기, 디머를 설치해 시간에 따라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두운 집은 어두운 기운을 만들고 어두운 기운은 어두운 운명을 만듭니다.
집 안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색깔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성철 스님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님이 머무셨던 해인사 백년암은 매우 단순한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없었고 복잡한 색깔이 없었습니다. 자연의 나무와 흙, 그리고 절제된 한국 전통의 색깔들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한 모든 이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평화와 충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색깔 풍수의 정수입니다. 화려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고 자연스러운 색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공간에 진정한 기운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고. 집안에 불필요한 색깔 자극들을 비우면 좋은 기운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색깔을 점검하십시오. 지나치게 어두운 색깔이 지배하는 공간, 색깔이 서로 충돌하는 공간, 죽거나 낡은 소품이 있는 공간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발매트 교체, 쿠션 교체, 새 식물 구매, 조명 교체, 이런 작은 것들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집안의 메인 색깔들이 오행의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하십시오. 목 녹색, 파란색, 주황색, 토, 노란색, 베이지, 금 흰색, 금색, 수 검은색, 짙은 남색 어느 하나 지나치지 않고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집을 꾸미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나온 색깔 교체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집이 더 아름다워지고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재물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기쁜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꾸미십시오. 그 기쁨의 마음 자체가 가장 강력한 풍수 에너지입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그 가르침을 집안으로 확장합니다. 집을 바로 봅시다. 집안의 색깔을 바로 봅시다. 그 색깔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운을 전달하고 있는지 바로 봅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집의 기운이 바뀌면 가족의 기운이 바뀌고 가족의 기운이 바뀌면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집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지혜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